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시나요?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펜트하우스의 주단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감력은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도취적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항목에서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자기 도취적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자신의 성취와 재능을 과장하고 상대가 자신을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둘째, 성공과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빠져 있다. 셋째,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다. 넷째, 과도한 존경을 요구한다. 5번째,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6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거죠. 7번째, 공감을 못한다. 8번째, 다른 사람을 질투한다. 또는 타인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자세를 보인다. 여러분,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자기 도취적 성격 장애자로 분류합니다. 펜트하우스의 주단태 캐릭터예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는 귀신같이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아요. 투자하는 부동산마다 돈을 쓸어 모으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강박증이 너무 심한 완벽주의자적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한치의 그 흐트러짐이나 구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최고여야 하고 완벽해야 되죠. 그런데 이 냉혈한 피가 흘러서 가족들을 굉장히 거칠게 대해요. 남들에게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이미지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단태 캐릭터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특징은요,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나르시스트하고는 달라요. 타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자신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주단태는 어때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보면 자기 도취자, 그냥 나르시스트, 나에게 푹 빠진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나르시스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요? 이 책의 저자 린다 마르티네스 루이입니다. 자기 도취자들은요, 이 책에서는 말을 해요. 인생을 삶이 아닌 게임으로 본다고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유혹하고 조종하는데 굉장히 능숙하죠. 아마 이 주단태 역시 사랑도 게임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필요가 다하면 버려버립니다. 양심의 가책 없어요. 그들은 사랑한 게 아니니까 헤어지고 난 후에 당연히 아픔 같은 것들이 없죠. 가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순진한 여성들이 끝까지 이런 나쁜 남자를 기다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도취자들은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평가절하하고 굴욕감을 주고요, 자기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 주단태 씨를 생각하면 돼요. 그 자녀를 때리는 씬이 나오는데 진짜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주단태가 자녀에게 했던 명대사가 있죠. 내가 정한 룰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었나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룰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는 시시각각 감정이 계속 변합니다. 아니, 가족들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분노, 이 경로가 분출되는데 왜 그럴까요? 린다 박사는 이야기해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의 공감 부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한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자신을 박탈해야만 했다고. 아직 이 주단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심리적 상처가 있겠죠.
이 경로로 가득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배우자, 애인,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되죠. 자기 도취자들은요, 무의식적으로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약하다고 보이는 특성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에 손상되거나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분노가 더 폭발한다는 거죠. 로건리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주단테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기에 그러한 약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밀당을 하면서 주단테를 궁지로 지금 몰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드라마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나르시스트들을 밀당하면서 관계를 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들의 완벽하고 치밀한 이 시나리오에 일반 사람들은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린다 박사는 말해요. 그들 곁을 떠나야 된다고. 항상 나쁘게 끝난다라고 말하네요. 단지 그 희생자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1년의 인내심이냐, 10년의 인내심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외면할지 떠날지 이것도 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악성 나르시스트가 있나요? 떠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평소 정신적 휴식을 위한 명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명상을 한다라는 건 자기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아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는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100% 지는 게임이에요. 공격을 받았을 때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말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합니다. 아주 명료하고 차분하게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당신이 말하는 거 이해하고 인정해. 그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 봐. 이렇게 조금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들과 하는 심리 게임은요, 최정상급 경쟁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몸과 마음을 대비해야 되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타인의 세속적인 성공 또는 이런 재산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남몰래 그들을 부러워하고 흠모한다고. 어쩌면 펜트하우스의 주단테라는 이 사람의 배경이 부럽고 그의 부와 권력에 감동이 되어서 우정 아닌 우정을 나눕니다. 어쩌면 주단테의 여자, 그것이 주는 화려한 자리,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부 세상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성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